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 관련 3가지 소식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마이그레이션 소식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파이페스트 이벤트 업데이트 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파이어사이드 포럼앱에서 여러분도 이제 모더레이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이그레이션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375만 6천 개의 파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총 2억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GBQQ 지갑에서 GBT 지갑으로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한동안은 마이그레이션이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왔었는데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최근 12일 동안 지속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GBQQ 지갑에서 GBT 지갑으로 또 다른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2월 들어서 처음으로 이동한 파이코인인데요. 이렇게 GBT 지갑에 의해서 신규 지갑이 생성이 되고 마이그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GBT 지갑에 파이코인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과 올해 말의 추세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12월에는 각각 1억 개의 파이코인과 5천만 개의 파이코인만 이동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11월에는 이미 2억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이동을 했고요. 또 12월에는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추가적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총 3억 개의 파이코인이 이동을 했습니다. 아직 12월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이미 2배의 파이코인이 이동을 하였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작년 말 대비해서는 좀 높은 마이그레이션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마이그레이션이 지속될 때마다 이런 표를 계속 X를 통해서 저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최근 마이그레이션이 된 약 7,700개의 지갑을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요. 전체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의 약 82%는 1000파이 이하로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하였고요. 이 양은 락업과 락업되지 않은 물량 모두 포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00개 이상, 2000개 이하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비율은 전체의 약 12%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개 이하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의 비율은 전체의 약 94에서 95%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은 평소에 마이그레이션 비율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본의 최저 마이그레이션 양은 8.26파이로 나왔고요. 최대 마이그레이션의 양은 1149파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1차 마이그레이션의 양의 95% 정도의 비율로 2000개 미만으로 보통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중 200파이 이하가 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 후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 파이코인의 소유량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 생태계에서 여러 거래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은 기존 마이그레이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파이코인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 수많은 지갑 중 소모만 해서 거래 후에 빈 지갑으로 바뀌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단순 1차 마이그레이션의 결과 데이터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후 생태계 활동으로 얼마든지 이 순위는 뒤바뀔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에서 진행하는 이 파이페스트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도 잠시 알려드리겠는데요. 메인 화면을 보시면 이 파이페스트 홍보용 디자인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오른쪽 버튼은 지난번 코어팀에서 공지한 이벤트 이 블로그 글을 담고 있고요. 이 글의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12월 4일부터 파이스토어 대표님들은 이 홍보 전단지를 출력을 해서 실제 매장 앞에 붙이거나 온라인에 광고를 하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X를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사진들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파이오니어들이 이런 매장을 방문해서 거래도 직접 해보고 또 이곳을 방문한 기념으로 또 사진도 찍어보고 이런 것을 소셜미디어에서 또 공유를 하는 그런 6일간의 짧은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사이드 포럼 앱에 파이커머스 채널이 생성이 되었으니 이 이벤트와 관련된 이미지와 매장 홍보 글들 그리고 방문 기념 자료들을 여기에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원래 파이어사이드 포럼 채널에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채널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파이아트 채널에서만 이미지가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파이커머스 채널에서도 이런 홍보들을 위해서 이미지 업로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파이어사이드 포럼 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앱에서 게시물을 신고하고 삭제하고 이런 부분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모더레이터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실 분들은 제가 한 달 전에 업로드한 파이어사이드 포럼 앱이 검열 방식도 탈중앙으로 진행을 하나 라는 제 영상을 좀 깊이 다룬 게 있는데 이 영상을 봐주시고 이 내용을
봐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로드맵 버전 1을 보면요. 파이어사이드 포럼맵에 관해서도 설명이 나오는데 탈중앙 조정 시스템이 초기에 배포가 되었고 이것은 수정,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이어사이드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어 소셜 앱이 기존에는 파이의 모더들에 의해서만 삭제가 가능했었습니다. 물론 컨텐츠 검열성이 존재하고 삭제 기능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 장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규정 위반 글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삭제가 되거나 처리가 되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탈중앙 앱이나 또는 웹 3.0이라는 전제 때문에 소셜 플랫폼의 모든 포스팅이 검열이 되지 못하고 또 범죄와 관련된 여러 또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포스팅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또 누구도 손을 쓸 수 없게 된다면 아주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우리가 원하는 웹 3.0의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삭제 기능도 충분히 순 기능이 있습니다.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검열 기준을 판단하는 사람이 단독으로 쉽게 결정을 해버리거나 너무 삭제를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악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열 기준 또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검열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귀찮더라도 복수 검증 시스템을 통해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훨씬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검증자가 이 시스템을 악용을 할 시에는 그에 맞는 페널티 제도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이제 파이어사이드 앱이 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모더레이터가 될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파이어사이드 포럼 앱에 나의 토큰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뜹니다. 맨 아래를 보시면 모더레이터 되기라고 되어 있고 심의를 위해 토큰을 얻으세요라는 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의 게시물들을 검열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얻으실 거면 여기 내용 읽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모더레이션 튜토리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즉 사용 지침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사용 지침서는 파이어사이드의 포스트와 댓글을 어떻게 관리할지 가이드를 해주는 사용 지침서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넥스트를 누르면 어떻게 모더레이터가 될 수 있나요? 일단 여러분은 커뮤니티 이 가이드라인을 읽어보시고 이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창을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한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의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채널 규칙 위반 사항들이 존재하고 예를 들어 컨텐츠가 지정된 채널의 주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 또는 사기 또는 명예훼손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의 공유 등등 여러 가지 콘텐츠를 올려서도 안 되는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질문 답변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총 5개의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모두 성공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레벨 0의 모더레이터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신고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커뮤니티 지침에서 정책 위반 옵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루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정책 위반이기 때문에 파이의 위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위반한 이 행위를 고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답변은 순서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질문은 항상 똑같지만은 객관식 답변의 순서는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의 영어의 핵심 단어를 이해하시고 답변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고르실 때는 영단어 Terms of Service가 들어있는 답변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커뮤니티 지침의 불법 행위 옵션에 포함되는 행위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불법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유도하는 것이 정답일 텐데요. 그래서 영단어 illegal goods나 illegal service가 들어간 이 답변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토큰을 법정화폐나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 홍보하는 그런 위반을 다루는 카테고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이것은 정책 위반의 부분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영단어 Policy Violation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개인 또는 민감한 정보 공유 이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파이오니어는 동의 없이 공유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정보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여기서는 Financial Information, 이 개인의 금융 정보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질문을 보면요. 이 채널 규정 위반 옵션의 주요 초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채널 규정이니 당연히 채널과 관계가 없는 컨텐츠에 대한 것들을 우선시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중에서는 영단어 not related to the channel이라는
얘기가 들어간 것을 선택을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축하합니다 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드디어 레벨 0의 모더레이터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10개의 포스트를 정확하게 리포팅을 하셔야 되며 그러면 레벨 1의 모더레이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심의를 통해 토큰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레벨 1의 모더레이터는 포스트를 잠재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포스팅에 성공적으로 신고가 접수가 되면 토큰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이어사이드 포럼 하단으로 가셔서 이 프로필 눌러보시면요. 오른쪽 상단에 이 햄버거 아이콘 짝대기 3개를 클릭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중재를 클릭을 하시면 일단 당신의 레벨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하나의 게시물을 신고를 했는데 총 제가 신고를 해야 되는 10개 중 하나가 베리파이가 되었다, 검증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레벨 및 이 액션 가이드를 읽어보시면 레벨 0에서부터 레벨 5까지 이 고난과 이 보상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겠고요. 참고로 여러분이 레벨 0일 경우에는 현재 제가 레벨 0인데요. 당장의 보상은 없고 정확한 게시물 신고 10개를 제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할 경우에는 레벨 1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고요. 또 레벨 1에서부터는 정확한 신고로 평가가 되면은 0.5개의 토큰을 제가 보상받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평가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0.5개의 페널티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50개의 토큰을 획득을 하면 레벨 2 모더레이터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신고를 아주 정확하고 확실한 규정 위반에 그릴 때만 이것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상위권 레벨을 보시면 삭제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항소가 또 진행이 될 수 있고 이것을 또 중재하는 절차 등등의 또 권한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보면서 코어팀이 이 플랫폼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시키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히 중앙화되었던 기존 파이어사이드 포럼 소셜 플랫폼에서 현재는 토크노믹스와 분산화된 결정권 등을 믹스를 해서 확실하게 웹 3.0 방향으로 개발시키겠다라는 의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신고를 하실 때 이 컨텐츠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요. 깃발 표시와 함께 이 보고서를 누르시면 신고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신고가 들어간 컨텐츠들을 보시면요.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이미 신고가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표시가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구분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